법에 비춰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이 승용차 카풀 영업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택시 13만 대가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카풀 앱 때문인 건데 일단 이 카풀 앱이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카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죠. 네. 사실 이 카풀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해 있었습니다. 한때 정부에서 이를 굉장히 권장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앱을 통해서 카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즉 카풀을 하고 싶은 사람이 택시가 아닌 일반인의 차량에 카풀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대가로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등장을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우버가 있습니다. 네. 이 우버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만 당시 우리 정부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료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러한 이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우버 앱을 이용을 했더니 택시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이 고가의 벤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이후에는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계속 이러한 유료 카풀 서비스만 이용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네. 이건 사실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요.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의 택시 이용에 위협이 되는 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혁신성장,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이 카풀의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10월 16일에 이 카풀 서비스를 위한 운전기사를 모집했고요. 네. 급기야는 얼마 전이죠. 12월 7일에 본격적으로 카풀 베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고요. 예. 그 결과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택시업계의 입장에 대한 카카오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카카오 측의 입장을 보면요. 예. 이용 횟수를 하루에 2회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카풀이 도입되어도 택시 업계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 즉 주말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해달라.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혁신 경제나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서 이런 서비스를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결과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건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떤가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 자가용으로는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카풀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이 개인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출퇴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출퇴근 때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출퇴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게 문제인 건데 이게 좀 상충되겠네요. 네, 그렇죠. 출퇴근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의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측은
앞서 소개해드린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을 꼭 아침 저녁으로 한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출퇴근이니까 출근 한 번, 퇴근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은 뭐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택시업계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네. 뭐 아무리 근로시간 유연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에만 허용이 되어야지 카카오처럼 24시간 내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이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안 만들 당시에는 출퇴근 시간이 몇 시냐 좀 규정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관련법 좀 정비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각종 법안도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이 중에서는 뭐 택시 업계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예 운수사업법에서 이 출퇴근 시 카풀을 허용하는 조항,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서 아예 카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반대로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유료 카풀을 활성화하면은 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택시 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은 뭐 사실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카카오 측의 주장을 봐도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근데 또 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허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뭐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뭐 허용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모쪼록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현명한 타협점을 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미래 공유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을 불가피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여객법 개정이 또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죠. 요즘 혹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화제입니다. 혹시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사실 많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소문이 자자해서 네. 저도 조금씩은 보긴 했는데요. 네. 상위 0.1% 뭐 소위 명문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군요. 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 뭐 사회적으로는 올해 이제 숙명여고 사태도 있었고요. 네. 뭐 수능 국어 문제를 놓고 뭐 비난 여론이 되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능 출제위원장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런 현실을 이 드라마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입시 교육을 삶의 목표이자 전부로 삼고 있는 그 상류층들의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그려집니다. 뭐 원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입시 전문 컨설팅을 의뢰하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코디라는 사람이요. 이 대입 컨설팅을 받기 위한 계약을 맺는데 이게 수십억 대의 과외비를 받거든요. 고액 과외는 불법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고액 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설정들은 불법이라고 판정될 여지는 좀 커 보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생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 또 이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좀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법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법률, 이걸 일명 학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학원법을 보면은 이 사교육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학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외 교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분은 이 과외 교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대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과외 교습을 하려면 네. 반드시 교육감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 신고 사항에는 이제 그 교습을 해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이제 교습비 얼마 네. 받겠다. 네. 그리고 교습 과목 어떤 과목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처벌을 받은 후에 1년간은 교습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제 앞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법률에는 이제 얼마 이상은 교습비를 받지 말라. 네. 이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뭐 수십억 이렇게 적어냈다고 했을 때 네. 그 교육감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아마 반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좀 그쵸.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반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교습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 다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네. 그만큼 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은 대입 전문가로 나오시는 사람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억대 교습비에 대해서 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장면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불법으로 좀 보일 확률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또 드라마에서 보면 코디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학교 생활, 뭐 사생활을 캐낸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도 좀 등장하는데 뭐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독서실에서도 감시하고 이런 거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만약에 이제 뭐 학생이나 뭐 보호자가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감시 수준도 좀 적절한 수준에서 행해졌다면 모를까. 만약에 한도를 넘어서거나 동의 없이 그런 짓을 했다면은 네. 그것 역시도 좀 뭐 위법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네.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예. 그렇게 봤더니 굉장히 재밌게는 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좀 됩니다. 예. 그래서 드라마는 제발 드라마로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택시업계 지금 논란이 있는 카풀앱 서비스 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요.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드라마의 재밌는 또 법적인 요소까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